네, 2023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감사원에서 새만금 관련 감사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죠. 새만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조로 새만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에 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노태우 대통령이 왜 시작하게 됐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일로 삼김이 경쟁에서 DJ, YS, JP 3김이 도전했는데 노태우한테 졌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정치가 쭉 이뤄질 때 그때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당대표, 당 총재회담, 영수회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김대중 그때 평민당인가 그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호남을 위해서 이 새만금 사업, 결국은 이거죠. 이런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게 88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때 한국이 노태우 정부가 뭐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강남 다음으로 땅값이 좋은 데가 분당이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를 짓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서울 주변에 뭐 신도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이제 분당하고 일산인데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노태우 정부가 합니다. 그거는 전두환 정부가 아주 경제를 아주 독재자라고 많이 광주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경제는 살려냈죠. 살려내서 그때 돈이 있다 보니까 토목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인천공항도 짓게 되고 지금 여러분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니는 KTX도 들어가고 일산 분당 신도시도 짓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업을 노태우 정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DJ의 건의를 노태우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래 민족의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아주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업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돼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88년도에 기자를 시작하면서 한 초기 몇 년 동안은 아주 환경 기사를 많이 썼고 그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환경운동연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꽤 유명해졌었어요. 환경단체들이 나오면서 이 새만금 방조제를 이으면 환경을 망친다고 막 떠들어대요.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터져 나오는 거죠.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때 이제 패널 사건이니 뭐니 저도 환경 관련 특종을 패널 특종은 아니지만 뭐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염국토 기행이라는 걸 연대하고 그랬으니까. 그 시끄러운 상태에서 김영삼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무너지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 김대중 정부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또 좌파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좌파들이 많거든. 계속 그 지역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김대중 정부가 그걸 세웁니다. 자기가 건의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자기 손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전북도에서는 이거 큰 공사가 돌아가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장 중단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그게 완성되면 뭔가 해볼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현욱 전북지사가 뭐 삭방을 하고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막 정치인들은 투쟁을 하죠. 호남에 전북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하고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막 이 난리를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결정을 안 내려요. 세워놓고만 하고. 눈치를 본 거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초기에는 DJP 연합글에서 JP 김종필 씨를 총리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준 씨를 총리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JP랑 완전히 틀어져 갖고 이한동 씨를 총리로 씁니다, 말년에. 그때 이제 이한동 씨가 상당히 좀 결기가 있는 분이죠. 그분이 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래서 다시 공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노무현 정부 시절 뭐가 있는가, 환경단체가 소송을 걸어요. 새만금 사업하게 되면 환경 망친다. 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 싸움이 지리하게 가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쪽으로 나오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공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쪽을 처음에 이거 간척을 해서 농업을 한다는 쪽으로 썼거든요. 농업을 그 넓은 땅에 농사 너무 넓어. 그게 아니다. 농업보다는 산업이 필요하다. 이 주장이 막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 번 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대부분 농사 짓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다. 7은 산업용지로 쓰고 산업단지로 쓰고 3만 농업용으로 써라. 이런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환경 문제를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 방조제를 다 잇는 사업 김대중 때 몇 년 세워놓은 것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지 그게 완성이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놓고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죠.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이걸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을 할지가 이제 이 그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땅이 넓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방조제는 이어놨고 간척은 해놨고 땅은 있는데 거기다 뭘 산업을 할까? 이제 처음에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뭐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SOC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북 쪽에서는 거기다가 뭐 도로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서 했던 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탈핵 정책을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 그랬죠. 하나는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죽었습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또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이 국무처리 훈령에 의하면 거론하지 않아야 하는 앞으로 계획된 신규 원전 사업까지 세우라라는 쪽으로 권고를 하는 걸 받아들인 형태로 해서 모든 원전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원전을 죽여버리고 이거를 탈핵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꿔서 밀어붙여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태양광을 해라, 풍력을 해라라고 하죠. 풍력은 신안 앞바다 바다에다가 얕은 바다에다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게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풍력탑을 세워갖고 2,000개를 세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연금 받게 해주겠다. 아주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뭐 하니 많이 그러고 있죠. 풍력을 하면서 이 새만금이 이렇게 쫙 방조제가 막으니까 거기에 이제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이 뭔 짓을 하게 하는가 하면 물에 뜨는 태양광 집열판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바다새들도 있고 새들이 많은데 새들이 뭘 잡아먹고 똥을 싸면은 그게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썩고 하면서 이게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태양광 판을 깔아놓으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갖고 태양광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또 물은 물대로 밑에 그늘이 져버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 탈핵 정책 하면서 저희 태양광 발전 물에다 하는 걸 하면서 이제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원래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는 게 DJ 노무현 이쪽이잖아요. 근데 노무현 씨는 환경단체랑 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문재인 씨는 눈치를 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새만금을 어떻게 키울래? 산업들은 또 그냥 코로나 터지니까 군산에 있던 현대조선도 공장 폐쇄할 정도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누가 새만금에 투자를 합니까? 빈 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옛날에 오명 장관의 말씀을 빌려서 93년도에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있는 많은 투자 은행들이 철수하니 많이 할 텐데 아예 새만금 전체를 홍콩에 철수하는 기업들한테 다 조차를 줘라. 그럼 걔네들이 와서 알아서 개발하고 우리 물 팔아먹고 식량 팔아먹고 있다가 몇십 년에 돌려받고 그렇게 하면은 개발이 잘 돼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아무도 안 받아줬죠.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돌았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쓰기도 하고 여러 군데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두바이가 이 사막에다가, 바다가 있는 사막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뭐 해갖고 막 부르프 칼리파인가 막 100몇 층짜리 건물 짓고 인공섬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도 새만금이 넓은 땅을 그런 걸로 해보자라는 발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도시가 상해잖아요. 상해에 푸동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그 양자강 지류가 하나 들어오는 강이 있는데, 그 우리는 한강이 홍수하고 비홍수 때 이 수면 차이가 커서 굉장히 뚝을 높이 쌓고 이제 도시는 위에 있는데, 푸동지구는 거의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바다와 가까이서 수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1, 2m 높이로 해서 거기 이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푸동지구에 그게 상당 부분이 간척을 해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상해 푸동지구처럼 이렇게 간척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발상들을 하게 되죠. 그런 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가 있어야 그 도시가 만들어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명장관이 얘기했던 홍콩 만들자나 아니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렇게 두바이 아니나 홍콩 푸동안을 토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바이도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그 UAE의 왕세자가 만들어 버렸고 일종의 독재자가 만든 거죠. 상하이 푸동지구는 공산 정권이 만든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정권이 왔다 갔다 해서 새만금을 공사해달라고 한 DJ가 대통령 되니까 오히려 세워버리는 이렇게 그렇게 발상자 한 사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명박 보수 정권 오히려 많이 밀어줬어요. 노태우 이런 사람은 많이 밀어줬죠. 좌파 정권들이 눈치를 오히려 봤지.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겠느냐, 대도시를 짓는 게. 홍콩도 영국이라고 하는 강한 힘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어촌을 대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두바이나 푸동 모델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야 두바이가 되고, 상하이도 보게 되면 거기에 공항이 2개 있죠. 김포에서 가는 게 있고, 인천에서 가는 게 있고, 굉장히 큰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항론이 나온 거죠. 그 군산공항을 써라 그랬더니 그거 뭐 아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새만금을 키우기 위해서 잼버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배낭여행 보내갖고 각 국가마다 6표가 있으니까 유치 작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해외에 보낸 건 맞아요. 근데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북도 하고 부안 공무원들이 간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물론 뭐 잼버리를 잘하기 위해서 갔다는 건 되지만 사실은 그건 명분이 약하죠. 이제 잼버리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결한 음식, 불결한 화장실, 엉성한 공사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공무원들이 뭐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니 배임 같은 또는 돈을 받았으면 뭐 뇌물 이런 걸로 처벌은 될 거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뭐 그래서 좀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뭐 엄청난 비리는 안 나올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 자체가 뭐 엄청난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후원금을 낸 기업들한테 영수증 안 줬다도 후원금 많이 내면은 납품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무자 공무원들이 좀 다치겠죠. 그러나 세상을 떠들게 할 정도의 엄청난 비리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거기다 공항을 짓고 항구를 짓고 하는 게 맞느냐 이건데 항구는 옛날부터 짓기로 했었어요. 그쪽 원래 군산이라는 게 물이 군자 외산자잖아요. 산물인데 원래 군산은 지금 그 새만금 사업에서 제일 앞에 와 있는 고군산 열도가 옛날 군산이에요. 거기가 옛날에 조선 수군의 하나의 본부였던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들 항구로 만들어서 쓰는 건 맞는데 너무 큰 항구로 만들면 뒤에서 물류가 안 나오니까 문제죠. 두바이 같이 홍콩 같이 상하이처럼 키운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건 두바이를 염두에 두고 한 건데 글쎄 저는 두바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국의 삼성 현대부터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움직일까? 그럼 뭐가 있어서 들어가죠? 거기 산업을 막 현대조선 같은 울산 그런 공장, 뭐 SK의 화학 공장
이런 게 들어가면은 확 크겠죠. 울산도 간척한 데에서 발전했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승한 좌파성 환경단체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부터 지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 투로 새만금 사업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DJ가 건의했다가 자기가 세우고, 이한동 총리가 나중에 DJ하고 싸우게 나오는데 이 양반이 더 알려주고, 노무현이 소송 끝에서 계속하게 해주고, 이명박 씨가 정부가 산업단지를 많이 하도록 배려를 해주고, 완공 짓고. 그런데 노무현은, 문재인은 여기다 태양광을 해갖고 오히려 망쳐버리고, 그리고 이거 새만금 잼버리 했다가 오히려 엉켜버린 공무원들이 있고, 이걸 황당하게 뒤늦게 두바이니 푸동지군이 이것처럼 키우겠다고 해서 공항부터 덜렁 해버리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미안하고, 태양광에서 미안하니까 예타 사업을 면제시켜 준 거지. 이거는 절대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지을 때 1조 원의 돈 가까이 들어가고, 짓고 나서 매번 적자가 나면은 대한민국 국민 돈으로 계속 메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 씨가 내가 보기엔 태양광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해준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 또 한 번 백지화 선언해 주시오, 이런 방송을 했던 겁니다. 이게 새만금입니다.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서 전북도 발전하고,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산업단지가 지금 도시를 만들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려면은 아주 강력한 정권이 홍콩처럼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그걸 하더라도 울산 같은 대도시를 만든다면 역시 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넓은 땅에. 그리고 그때 공항을 만들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선은 그 중에 상당한 지역을, 거기다가 염분이 있는 땅이라지만 흙을 씌우고 잔디를 심으면은 활착은 되거든요. 지금 막 간척한 땅은 송이가 많아 안 되지만, 일반 흙을 1m쯤 덮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땅들은 좀 골프장으로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친숙해지고 재미있어야만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골프장을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뭘 하잖아요. 그 넓은 땅에. 그리고 뭐 재밌는 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발상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다 보면 공항도 저절로 옵니다. 새만금은 뭐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 중에 성장 동력이니까, 이번에 미리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새만금 공항 하는 건 세우고, 우선 그쪽이 재미있고 사람이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지금 군산에 가게 되면 외정대 도시 복원해 놓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가서 즐기잖아요. 그 즐겨야 투자가 되는 거지. 재밌어야 가지 않습니까? 재밌어야 투자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할 수 있어야 돈 쓰지. 가서 긴장돼서 환경단체 눈치 보고 있는 데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투로 새만금을 한번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